안녕하세요, 원자랄입니다. 미호크, 크로커다일, 버기가 앞세 크로스길드라는 회사를 만들어 사왕 자리까지 올라간 버기. 그 회사의 목적은 해병에게 현상금을 걸어 해군이 민간인에게도 쫓기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해군의 현상금은 얼마일까요? 제가 그걸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몬가입니다. 중장답게 무장색, 견문색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해군 지원지부의 기지장입니다. 일본도를 사용하는 검사로 대포도 통하지 않는 해왕류를 쉽게 썰어버리는 지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해군본부가 지원지부와 자리를 바꾼 후 구마린포드에 들어선 지원지부장이 된 걸 보면 가프를 제외한 중장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실력자인 듯하죠. 정상전쟁 전에 칠무회였던 행콕을 포섭하러 갔는데 그때 행콕의 매료매료 열매에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손을 찌르는 간지나는 장면을 보여주어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인 바스코샷이나 카타리나 데본 등이 행콕의 능력에 허무하게 당해 석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굴욕을 보인 탓에 모몬가가 자신의 손등을 망설임 없이 칼로 찌르는 강인한 정신력과 냉철한 판단력이 재평가되고 있죠. 정상전쟁 당시 달마시안과 함께 루피에게 데미지를 주었으며 루피가 패왕색 패기를 발산하자 쓰러지지 않고 달마시안과 함께 루피를 잡으러 가는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스모커입니다. G-5의 중장으로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런 캐릭터였지만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연계 능력자라 다른 열매보다 좀 더 메리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상전쟁에서는 그땐 루피가 패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여서 루피를 가볍게 제압했고 그리고 2년 후 무장색 딸인 베르고와 결투를 벌였는데 거의 막상막하로 싸우다가 로우의 심장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피를 커지게 반역을 늘려 베르고에게 약점을 드러내어 졌습니다. 묘사된 전투만 두고 보면 베르고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밀린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그 후 도플라밍고가 밀짚 모자 일당을 찾으러 갔는데 펑크 아자드에서 스모커와 결전을 벌이지만 그냥 처참하게 처발리었습니다. 도플라밍고 실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무회의 간부와 맞먹는 실력으로 좀 쳐주면 6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비입니다. 코비는 그동안 커리어로 보면 정상전쟁에 참전해 해적들을 무찌르고 아카이누를 막아 더 이상 무의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무장색, 견문색을 사용하며 견문색은 더 특화되어 사람들의 감정을 잘 알아챌 수 있죠. 그리고 에피소드 오브 핸드 아일랜드에서는 채로 고속 이동한 후 정권 한 방으로 거대한 구조물을 부수는 장면은 마치 그야말로 자라나는 제2의 가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적선 벌집에서 로키포트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을 계기로 코비는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거기에 마샬디 티치는 코비 덕에 하치노스 섬에 있는 록스 해적단의 잔당인 왕직을 쓰러뜨리고 하치노스 섬을 탈환했고 사왕이란 칭호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로키포트 사건에서 대활약을 하며 생겨난 이명으로 은사인 가프의 이명 해군 영웅을 계승하는 듯한 이명입니다. 그래서 8억 5천만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모모 우사기입니다. 해군본부의 중장 모모 우사기는 무장색, 견문색의 소유자며 명검 콤피라를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외모가 뛰어나 미인계를 써서 어떤 해적이든 유혹해낸다죠. 이 캐릭터는 사실 작가가 급조한 캐릭터이고 비슷한 케이스로 2부에서 새롭게 등장할 대장으로 구상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무산되고 SBS에서 먼저 소개된 토키카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정도 원피스 필름 골드가 개봉할 무렵에 추가되었죠. 독자 이 질문에 급조한 캐릭터라 해군대장은 되지 못했지만 토키카케처럼 해군대장의 색깔 플러스 동물 이름 조합의 코드네임이 있습니다. 코드네임이 존재하는 중장인 만큼 여타 중장들보다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가프에게 가프짱이라고 부르는 대담한 모습도 보였는데 이게 납득이 되려면 그만큼 강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입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로와 의자매로 외모와 다르게 최소 50대 이상 중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10억 5천만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토키카케입니다. 토키카케는 작중에서 실력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군본부의 중장이고 일명 갈색돼지 차톤이라 불리며 신임 원수 사카즈키 취임 이후 두각을 나타냈죠. 무게감 있는 중장들과 달리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친숙한 복장에 능글맞게 생긴 중년 남성이 특징입니다. 해군 내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만 능글능글한 성격 때문인지 시민들에게는 왠지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상디처럼 미녀를 매우 좋아하고 업무를 보면서 틈틈이 자신의 마돈나를 찾아 세계 이곳저곳을 유랑하고 있죠. 75권 SBS에서는 모모 우사기한테 100번 고백하고 100번 차인 대장 후보로 소개되었습니다. 토키카케는 작가가 정말로 이부를 시작하기 전에 구상했던 대장 중 한 명입니다. 원피스 필름 골드에서 여자들과 같이 골프를 치고 있었지만 갑자기 위에서 레이스 중 코스를 이탈한 루피가 탄 차량이 떨어지자 여자들은 허겁지겁 피하고 그는 홀로 차량을 자세히 쳐다보며 차량에 탄 자가 밀짚 모자 루피임을 간파해낸 듯 묘사되어 중장에 걸맞는 견문색도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프 중장의 손자가 사왕의 타겟이라고 알려 모모 우사기에게 사카즈키 사장은 뭐라겠노라고 물어본 것이 첫 대사였는데
모모 우사기의 대답은 와노쿠니는 비가맹국인이 관할 외다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보아 둘의 실력이 비등비등해 서로 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키카키의 현상금은 11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추로입니다. 영웅가프, 전해 군원수 생고쿠와 동기이며 현재 직위는 대참모이자 해군 중장입니다. 추로는 누가 상대일지라도 의연한 태도를 흐트리지 않으며 경력 차이로 야마카지 등 같은 계급의 동료를 아이 취급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좋아 부하들이 잘 따르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15년 전에는 도플라밍고를 몇 번이나 싸워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로신한테가 죽은 루벡 섬에서도 실력 차가 압도적이었는지 도플라밍고는 추로의 군함이 보이자마자 파랗게 질려 도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의 후임 칠무의 문제로 개최된 회의에서 도플라밍고가 기생실로 모잠비아 중장을 조종하자 착한 아이니까 그만둬라고 하며 칠무회를 마치 손자 다루듯이 대해서 은근 지리는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도플라밍고는 역시 당신에게 못 당하겠다며 멈추고 말았죠. 그리고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갑자기 나타난 나피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듯이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모두 습득하였으며 정상전쟁에서 생채기 하나 입지 않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계급만 중장이지 승진 욕구만 있었다면 대장까지 되었을 강자이며 복용한 열매가 파괴력과 살상력이 전혀 없는 워시워시 열매여서 그렇지 파괴력이 있는 열매 아무거나 먹이면 정말로 대장 이상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과거 커리어가 있어 20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후지토라입니다. 해군 본부의 대장인 만큼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자로 로쿠기와 함께 해군에서 오로지 실력 하나만으로 바로 해군 대장에 임명된 파격적인 인사발령의 주인공입니다. 후지토라는 드레스로자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키호테 패밀리의 졸개들에게 호구같이 당했으나 옆에 있던 루피가 그걸 바로 잡아줬죠. 그러자 졸개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급풍분을 하면서 덤벼드는데 후지토라가 루피에게 진실을 알려준 것에 대한 답례라며 중력으로 졸개들을 바로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해적인 걸 알았지만 그냥 넘어가는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로우와 도플라밍고의 만남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싸움을 벌이자 후지토라는 우주에 있는 운석을 조종하여 그대로 꼬라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로우와 도플라밍고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기에 그냥 방어에 성공했죠. 그리고 드레스로자에서 조로와 호각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혁명군 넘버2 사보와 대결할 때도 밀리지 않고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서 사보, 린드버그, 카라스, 몰리와 로쿠기를 데리고 충돌했지만 혁명군들을 놓치고 적잖은 부상을 입은 모습이 나와 생각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군대장에 임명된 것은 오로지 실력 하나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혁명군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30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로쿠규입니다. 로쿠규는 자연계 숲순열매로 식물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노쿠니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 전에 계속 복선으로 실루엣과 소문만 나왔었습니다. 레벨리 당시 마리조아 배경으로 후지토라와 대화해서 자기는 3년 전부터 단식을 하였고 그 이후로 귀찮아서 한 번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했죠. 이때부터 기인의 포스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에서 후지토라와 도플라밍고의 왈에서 로쿠규와 함께 그 실력은 정평이 난 괴물이라며 후지토라와 로쿠규를 올려쳐 주었습니다. 이때 로쿠규의 존재를 처음이자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와노쿠니에서 백수의 적단 잔당들을 그냥 제압하였고 힘이 빠진 킹과 퀸을 쉽게 흡수해버리는 지리는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의 패왕색 패기를 두른 공격을 머리에 직격으로 맞아도 큰 피해가 없을 정도로 내구도가 높은 편이다. 화형 공격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화형 공격은 열매 능력으로 거뜬하게 방어해내며 규모가 큰 화형 공격에도 그냥 몸을 새로 재생하는 것으로 멀쩡히 싸움에 복귀하고 약점 자체도 방아림이라는 기술로 대응책이 있을 정도로 열매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에 맞아 데미지를 입고도 땀을 흘리고 비명을 지르며 아파하긴 했지만 능력의 활용을 통해서 심각한 데미지는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이조를 비롯한 나머지 사무라이들을 상대로 순조롭게 우위를 점하는 걸 봐서 부상 입은 아카자야 오남자들을 합한 것보단 충분히 강한 것으로 보이죠. 아무튼 31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키자루입니다.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먹은 비친간으로 과거 샤본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개박살나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리고 해적왕의 오른팔 레일리와 싸울 때 얼굴에 흠집이 난 것도 상처 없이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상전쟁 당시에는 마르코와 호각으로 다투었고 흰수염이 발작을 일으켜 마르코가 한눈을 팔고 다급하게 흰수염 쪽으로 달려가자 승부는 한순간에 빈틈에서 갈린다고 하며 놓치지 않고 공격해 마르코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물론 마르코는 능력으로 재생하였으나 오니구모 중장에게 해루석 수갑이 차여 능력이 봉인되자 다시 레이저를 쏴서 확실히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전 해군대장 제파와 2번이나 맞붙었는데 첫 싸움에서는 다이나스톤 자폭 공격에 승부가 중단되었지만 두 번째 싸움에서는 팔척경고곡을 난사에 치명상을 입히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전적 커리어로 보아 37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카이누입니다. 아카이누는 무자비하게 흉폭한 사람이며 오하라에서는 그냥 민간인이 타고 가는 배를 무참하게 부셔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카이누는 몹시 교활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었는데 정상 전쟁 당시 스쿼드를 악마의 열매를 안 쓰고 제압했고 그 뒤에 스쿼드를 이간질시켜 흰수염을 찌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나즈마가 바닥을 세워 아카이누를 막자 마그마로 뚫어버림과 동시에 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반코프도 그냥 쓰러뜨렸으며 에이스를 죽인 장본인이죠. 루피와 징베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사왕 흰수염을 무려 2번이나 크리티컬을 입힌 미친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이 주얼리 보니를 농락하고 해군에게 넘겨 배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아카이누가 배를 타고 다가오고 있자 검은 수염은 아카이누를 보면서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도망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중 상극 열매 아오키지와 전투에서 서로 데미지를 입혔지만 아오키지가 개같이 패하면서 아카이누는 해군 원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사왕과 맞먹는 40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생고쿠입니다. 전 해군 원수이자 현재는 감찰관 직책에 있습니다. 환수종 모델 부처열매여서 아직까지는 능력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계의 신, 부처인 만큼 노장이지만 그래도 힘은 막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커리어로 보면 과거 가포와 함께 금사자 시키도 임펠다운에 집어넣었고 마린포드에서 에이스를 구출하려던 루피의 배를 때렸으며 검은 수염의 적단을 충격파로 제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행적 스토리에서 해병들을 쓰러뜨린 로저가 가프나 생고쿠가 아니면 싸움이 재미가 없다고 윽박지르면서 언급하는데 비록 가프에게 가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생고쿠 역시도 당대 최강의 전설들 중 한 명이었음이 강조되었죠. 그래서 45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망의 가프입니다. 가프는 김두한처럼 주먹 하나로 해군을 평정했습니다. 금사자 시키, 로저, 록스 등 다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커리어로 해군 대장직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룡인의 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정상전쟁 때는 마르코에게 딱밤을 먹이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에이스가 아카이누에게 당했을 때 아카이누의 강함을 알고 있었고 가프는 눈이 뒤집히면서 아카이누에게 다가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해군에서 가프에게 적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짬밥은 아무도 가프를 무시 못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된 수많은 은메달리스트들 등 전설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던 해적들을 주먹 하나로 모조리 쳐넣어버린 인물이 바로 가프이죠. 그러므로 50억 베리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